자, 6장입니다. 6장. 자, 자산의 취득가액 보시죠. 자, 우리 6장, 5장은 실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아까 했던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하고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이게밖에 없고요. 일단 6장은 실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자, 보시죠. 자, 일단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산의 자산은 나중에 미래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산의 취득가액은 미래의 손금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법인세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죠? 일단 자,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완벽하게 거의 똑같아요. 여기 있죠,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취득가액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하죠. 그죠? 더한 게 원칙인데 단기 매매증권은 순수한 매입가액만 취득 원가로 놓고 나머지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떨죠, 여러분들. 배우셨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내가 증여나 교환, 우리가 뭔가를 공짜로 받았다라고 하면 시가로 적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해요, 여기. 우리가 자산의 저가, 고가 매입할 때. 자산의 저가, 고가 매입할 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거냐라는 건데요. 자, 일단 여기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전에 어떤 개념이 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세법은 이득 본 걸 싫어할까요? 손해 본 걸 싫어할까요? 세법은 이득 본 걸 싫어할까요? 손해 본 걸 싫어할까요? 맞아요. 손해 본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손해를 보게 되면 세금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세금이 주니까 일반적으로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은 뭔가 좀 얘네들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아시죠? 그래서 손해를 좀 싫어하고요. 이득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이득을 보면 세금이 늘잖아요. 아이고 너희들이 세금을 그렇게 내고 싶어서 안달이니? 아이고 고마워. 아시죠? 그럼 여기에서 자산의 저가 매입이 이득이에요? 고가 매입이 이득이에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 싸게 매입해야 이득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싸게 매입해야 이득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자 원칙은 우리가 저가 매입이든 고가 매입이든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뭔가 참 보이죠. 특수관계자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뭔가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고가 매입 이쪽은요, 나중에 12장, 13장 그쪽에서 하시게 될 거고요. 자, 여기 저가 매입인데요. 저가 매입의 예외를 시험에 세무조정으로 잘 내요. 막 1, 2점짜리 있죠, 그 여러분들. 요걸로 잘 내니까요.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돼. 저가 매입의 예외. 자, 저가 매입은 이득 본 거니까 거의 무조건 인정이에요. 인정, 무조건 인정. 세금 많이 낼 거죠, 이렇게. 알죠? 근데 저가 매입인데 예외적으로 세금을 떼이는 게 있어요. 싸게 매입했는데 뭔가 얘네들이 이상한 짜고 치는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그럼 일단 요 예외를 하기 전에 요걸 좀 아셔야 돼요. 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보시면 위를 일단 보지 마시고 위는 보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주인공은 갑법인이에요. 자, 갑법인이 A한테요. 시가 1,000원짜리를 증여를 받았대요. 증여를 받아서 B한테 1,500원에 처분을 했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갑은 얼마 이득 봤어요? 얼마 이득 봤죠, 전체적으로? 500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래서 1,500원이지, 2,500원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1,000원 공짜로 받았고, 어디서 이득? 1,500원을 받아서 또 이득! 2,500원 이득 받네. 좀 마탱이가 좀 많이 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공짜로 1,000원짜리 받아서 1,500원에 팔았어요. 그럼 1,500원만큼 나한테 이득 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분한 거 자체가 실현된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공짜로 받은 건 실현된 건 아직 아니에요. 맞죠? 이럴 수 있겠죠. 내가 1,000원을 공짜로 받았어. 아싸, 개이득. 날고 봤더니 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가는 1,000원짜리 사람들이 안 사.
맞죠? 안 사면 여러분 내가 처분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현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셨죠? 항상 우리가 실현이 되려면 처분을 해야 돼요. 아셨죠? 일단 그걸 깔고 가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죠? 뭐라고 했냐면 법인세는 원래 원칙적으로 미실현된 걸 싫어해요. 기억나세요? 뭐 평가이익, 평가손실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미실현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갑법인이 시가 1,000원짜리를 공짜로 받았다라고 해서 이 당시엔 이득이 아닌 거예요. 요 1,000원대로 팔아야 이득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체가 이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죠? 안 팔리면 이득 아닌 거예요. 알죠? 팔아야 결론적으로 그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 자체는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법인세 입장에서는 미실현된 이익이거든요. 맞죠? 근데 과세를 합니다. 자, 왜 하는지 듣고 버리셔도 돼요.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갑법인이 아니라 갑이라고 갑법인이 아니라 갑이래요. 그러니까 개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들이죠. 만약에 법인이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요 갑은 증여세를 두드려 맞습니다. 증여세. 아셨죠? 그러니까 개인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때리는데 법인이 증여를 받았다고 미실현된 이익이니까 법인은 미실현된 이익은 과세하지 않음. 과세하지 않음? 과세하지 않음? 과세하지 않음? 뭔 소리야? 과세하지 않음? 이렇게 하면 개인하고 법인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 차별하는 거죠. 왜 개인이 공짜로 받으면 과세고 법인이 공짜로 받으면 미실현된 거니까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개인 억울하잖아요. 다 법인으로 설립한 다음에 공짜로 받으려고 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여를 받았을 때 예외적으로 개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과세를 해버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 전체를 놓고 보면 1,500원이 실현된 이익이죠. 맞죠? 그럼 여기에서 1,000원이 과세가 됐잖아요. 그럼 처분할 때 1,500원 전체가 과세되면 안 되겠죠. 맞죠? 500원만 과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때는 500원이 과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위 아직도 보지 마시고 아직은.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분개를 해볼게요. 자, 자산을 공짜로 받았어요. 그럼 자산을 공짜로 받으면 뭐 대변에 자산 수증이익과 같은 수익 잡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이 얼마여야 돼요? 톡톡 수익 얼마여야 돼요? 자산 처분할 때. 500% 산다라는 건 세법에서도 수익 500원 잡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1,500원 들어왔죠. 그죠? 근데 수익은 500원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일단 이 토지를 공짜로 받으면 이렇게 자산을 잡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나중에 이 자산을 팔았을 때 자산이 없어지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1,000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 요거 설명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 말 했었죠. 어떤 말을 했었냐면 우리가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 미래의 비용이다라는 건 미래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가 총액법에 따르면 순자산의 변화를 우리가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우리가 총액법이라 했죠. 순자산의 변화를 각각.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됐었냐면 미래의 수익으로 따지면 수익의 감소죠. 비용을 증가시키니까 수익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산은 미래의 수익의 감소란 얘기잖아요. 비용이 증가니까. 되셔요? 그럼 여기에서는 얘가 좀 중요해요. 요거 지금 취득가입 파트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이 1,000원 잡혔다라는 거 여기에서 과세가 된 거죠, 여러분들. 맞죠? 과세가 됐어요. 근데 과세가 됐는데 나중에 얘를 1,500원에 팔았다고 여기 좀 지워볼게요. 얘를 만약에 1,500원에 팔았다고요. 얘를 만약에 1,500원에 팔았잖아요. 1,500원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이때 수익이 1,500원이 이렇게 잡히게 되면 1,000원은 두 번이나 과세가 되는 거죠. 이 1,000원은 여기서도 과세가 되고 처분할 때 돈 1,500원 받았다고 여기서 또 1,000원이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한 번 과세가 됐으면 나중에는 과세가 되면 안 되죠. 그럼 과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건 그만큼 수익이 줄어야 돼요. 과세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죠. 미실현된 이익이 입금으로 법인세가 과세가 됐어요. 증여받을 때 과세가 됐죠. 과세가 됐으면 나중에 그만큼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되니까 수익을 줄여야죠. 그럼 우리가 수익의 감소는 자산이라면서요. 비용의 증가가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지만 자산은 미래의 수익 감소시킬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미실현된 이익이 수익이 되는 것만큼 자산이 이렇게 잡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자산이 미래에 없어지면서 이 1,000원만큼 수익의 감소를 일으키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항상 요거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자, 미실현된 이익이 입금으로 과세가 되면은요. 나중에는 그 미실현된 이익만큼 입금으로 다시 과세가 되면 안 돼요. 이중과세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법인세가 과세가 되게 되면 취득가액 구성한다라는 게 자산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산을 잡아놔야 나중에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자산이 없어지면서 수익의 감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만큼. 아셨죠? 자, 그럼 도대체 이 논리를 왜 써야 되는지 설명 좀 할게요. 자, 넘어가고요. 자, 보실게요.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 때문에 회계 처리. 자, 보시면은요. 자, 저가 매입. 갑이 주인공이에요. 자, 갑이요. 이번에 A한테 자산 시가 100원짜리를 산 거예요. 근데 돈은 70원만 나갔어요. 돈은 70원만 나갔어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요거 저가 매입한 거 싸게 산 거죠. 100원짜리를 샀는데 70원만 나갔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원칙은 인정해요. 원칙은 비싸게 싸게 샀어? 이득 봤네? 인정? 그렇죠?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이득을 30원 보긴 했죠. 싸게 샀으니까. 그럼 요거 실현된 거, 미실현된 거? 미실현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 싸게 샀다라고 하면 실현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얘를 만약에 얘가 나중에 시가가 70원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70원에 팔았으면 이득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시가 100원에 팔아야 그때서 이득 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미실현된 이익이 지금 30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원칙. 자, 원칙은 우리 아까도 했었지만 저가 매입은 이득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과세를 하지 않아요.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 저가 매입할 당시에는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팔았을 때, 실현됐을 때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근데 예외는 뭐냐면 저가 매입할 때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현된 것도 아닌데 미실현되는 시점에 그냥 과세를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분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원칙은 이거죠. 그럼 세법은 이번에 현금 70원 나간 거 그대로 인정한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 예외가 중요해요, 예외가. 자, 예외가. 자, 현금은 70원 나갔죠? 그죠? 70원 나갔어요. 일단 자산 100 무시하시고. 했죠?
근데 미실현된 이익을 우리가 지금 당장에 과세를 한다라는 건 수익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법인세에서요. 그죠? 되시겠어요? 그럼 얘를 수익으로 본다라는 거 원래는 자산이 70원 잡혀야 돼. 70원 주고 샀으니까. 100원짜리를 70원 주고 샀으니까 원래는 70원만 잡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되세요? 근데 지금 미실현된 이익이 과세가 됐죠? 과세가 됐죠? 그럼 과세가 되면 지금 당장에 과세한다라는 건 반대로 그럼 처분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세요? 그럼 처분 시점에 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나중에 그만큼 자산을 30원만큼 지금 당장에 미실현된 이익이 과세가 된 것만큼요. 자산의 금액을 늘려줘야 나중에 그 자산이 없어지면서 그만큼 수익을 감소를 일으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표정이 안 좋으셔. 자, 보세요. 뭐냐면 자, 얘를 실제로 자, 여기 보실게요. 나중에 요 갑법은요. 얘를요. 을한테 시가 100원에 딱 그대로 100원에 팔았대요. 근데 이거는 언제 팔았냐면 2050년. 아셨죠? 2050년이고, 요렇게 우리가 싸게 산 건 2022년도. 오케이? 이렇게. 예. 자, 그럼 원칙은요, 이거예요. 원칙은, 자, 그럼 원칙은요, 요게 2022년이잖아요. 아이고. 이게 2022년이죠. 저가 매입할 때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실현됐을 때도 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050년에 자산은 70원 없어지겠죠? 맞죠? 근데 실제로 2050년에 시가 100원에 현금으로 팔았대요. 그러면 처분 이익이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때 2050년에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2022년도에 과세되는 게 좋아? 2050년도에 과세가 되는 게 좋아요? 50년 늦게 내자 세금을 2022년에 뚜드려 맞는 게 더 짜증난다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여기 아래 보세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자 여기는 빨간색. 자 얘는 2022년도에 이렇게 수익을 과세가 되는 거죠. 세법에서 이익으로 본다라는 건. 미실현된 거죠. 미실현된 거죠. 미실현됐지만 요거 수익으로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실제로 요 시가 100원에 그대로 팔았을 때는 과세하면 안 돼요. 요때 이미 과세를 때렸는데 또 처분할 때 과세하면 이거 이중과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실제로 분기를 끊어보면 얘는 2022년도에 과세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아이고, 죄송해요. 자, 2050년도에 얘를 현금 100원에 팔았다. 라고 하면 자산이 100원 그만큼 없어져야 우리가 이때 처분이익으로 과세가 이 0이라고 할게요. 처분이익으로 과세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아래 건 뭐냐면 2020년도 미리 두드려 맞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 나중에 안 내고. 맞죠? 위가 더 훨씬 여러분들 아래가 제재예요. 2022년도에 미실현된 이 두드려 패서 얘는 2022년도에 세금 내는 거고. 위에 있는 건 2022년도엔 세금 안 내고 처분할 때나 세금 내는 거고. 둘 다 결론은 30원 두드려 맞는 거 똑같아요. 근데 위에 있는 놈은 실현됐을 때가 처분하는 시점에만 과세가 되니까 얘가 유리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아래 예외는 그만큼 수익으로 과세하죠. 현금 70원 나간 거 이해되시 분계. 일단 자산 보지 마시고. 그럼 현금 70원 나갔으면 자산이 여러분 70원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수익으로 당장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건 나중에는 과세를 그만큼 덜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과세를 덜 하겠다라는 건 그만큼 수익을 나중에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줄이려면 자산을 잡아놔야 자산이 나중에 없어지면서 수익이 감소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가 미리 된 것만큼 그 자산을 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 소득처분 잘 보세요. 세무조정. 다시 이거 지우고. 세무조정 이거 아래 걸 낸단 말이에요. 그럼 분개로 확인해야 돼. 분개로. 근데 시험에서는 장부는 어떻게 줄 거냐면 자, 시험에서 장부는 어떻게 줄 거냐면 우리가 70원에 매입했으면 우리가 70원에 매입했으면 70원 잡잖아요. 회계에서. 그랬을 텐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회계 처리할 때 이 자산 시가 100원짜리를 70원 주고 샀다. 라고 그냥 다 70원 줬지 않아요?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회계에서 여러분들 뭐 100원짜리를 70원 주고 샀다라고 하더니 취득한 가격 적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적죠, 여러분들. 그러면 위는 세무조정이 없어, 안 나와, 시험에. 맞죠? 근데 아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래는 해석해 볼게요. 그럼 아래는 지금 장부는 수익이 없죠? 근데 세법은 수익이 30이죠? 그럼 세법상 수익이 가산해 줘야죠. 그러면 입금? 산입? 되세요? 그 다음에 소득처분 뭘까요? 자산이 세법이 많죠. 유보. 입금, 산입, 유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1점 또는 2점짜리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다 다 이거 분기 언제 끊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여기 입금, 산입, 유보가 돼야 돼요. 보시면. 자, 그러면 언제 도대체 우리가 저가 매입하면 이득 봤으니까 원칙이 팔았을 때나 과세를 때려버리는데 예외적으로 도대체 왜 저가 매입하는 시점에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세금을 때리냐? 그게 뭐가 있냐?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꼭 암기사항. 요거예요. 자, 특수관계인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자,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요. 우리가 유가증권은 채권하고 주식이죠. 유가증권을 싸게 매입할 때 그 싸게 매입할 당시에 제재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일단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은 하긴 할게요. 맞죠? 설명하긴 할 거지만 솔직히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게 나왔는지는 설명하긴 한다고요. 아셨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씹으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특수관계자인 개인한테 유가증권을 싸게 매입하면 도대체 왜 싸게 매입하는 시점에 법인한테 제재를 때리냐라는 거예요. 그죠? 해보면 솔직히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진짜 별로 암기사항이 암기사항. 자,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A 개인이고요. 여기가 A의 아들, 그리고 주인공은 갑법인. 그렇죠? 그럼 여기 A는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 여기 A의 아들이니까 A는 아버지. 아시죠? 자, 일단 요 아버지가 주식 부자입니다. 주식을 100억 원어치나 가지고 있어요. 100억 원어치 가지고 있어요. 알죠?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식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이렉트로 주식을 양도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아들한테 다이렉트로 주식을 증여해 버리죠.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증여세를 두드려 맞아요. 근데 증여세가 여러분들 최대 50%까지 두드려 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말 하죠. 상속세, 증여세 너무 세다고. 그런 막 뉴스 못 들어보셨어요? 막 상속세 무지하게 세다고. 맞죠? 엄청나게 세요. 우리나라가 좀 거의 한 3, 4위쯤 하더라고요. 상속세나 증여세 되게 높은 걸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아들한테 100억을 그냥 증여를 곧바로 다이렉트로 해버리면은요. 그러면 거의 한 40억을 세금을 내야 돼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안 맞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안 맞고 또는 아예 안 맞고 아예 안 맞고 아들한테 주식을 공짜로 주는 방법이 없을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법 항상 하다 보면은 사람이 저렇게 잘 탈세를 막 생각을 잘하는구나 막 이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진짜로 막 보면은 항상 그거거든요. 탈세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 탈세를 막으려는 자의 싸움. 좀 기가 막혀 막 하는 모습 보면 이거 막. 그런 머리는 잘 돌아가. 그렇죠? 막 이런 말 써요. 공부 머리는 안 돌아가는데 막 세금 탈세하는 머리 잘 돌아간다 막 그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사람이 이제 돈에 대해서 머리가 좀 잘 돌아가나 봐요, 원래가.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세무사를 부른 거예요. 세무사를 불러놓고 세무사한테 혹시요 이거 아들한테 주식을 좀 증여를 하고 싶은데 세금 좀 안 맞는 방법 좀 없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제 세무사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법인 하나를 세우래요. 아셨죠? 법인 하나를 세우래요. 좀 작은 법인. 삼성차 같은 데 말고 그냥 일반 법인이요. 정말 작은 법인. 자, 법인 하나를 세우래요. 알죠? 법인 하나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한테 아들이 이 갑법인을 지배하는 거예요. 되세요? 요 아들 있죠? 아들이 요 갑법인 있잖아요. 요 갑법인의 최대 주주로 있는 거예요. 알죠? 최대 주주로.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여러분들 법인이 되게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해요, 주식이. 알죠? 거의. 그래서 요 아들 보고 갑법인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갑법인한테 이 주식을 1억에 파는 거예요. 100억짜리 주식을 1억에 팔아요. 그럼 제가 아까 세법은 손해보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했죠? 맞죠? 그랬죠? 특히 특수관계자끼리 손해를 보면 뭔가 세금을 줄이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특수관계자죠. 그럼 아들이 세운 법인도 아버지와 아들이 세운 갑법이 특수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손해봤죠. 100억짜리 주식을 1억에 팔았으니까 99억만큼 손해본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제재해야죠. 세법이 제재해야죠. 왜냐하면 특수관계자한테 지금 저가양도 한 거잖아요. 저가양도. 손해본 거죠. 특수관계자와에서 우리 거래에서 손해보면은요. 세법에서는 그 제재 때려요. 원칙적으로.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이거 옛날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지금의 여러분들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투자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개인이 주식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그런 말 있죠. 야, 망할 도박하니 막 이런 거. 맞죠?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개인이 주식 많이 안 했대요. 맞죠? 도박한다라고도 패가망신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개인의 주식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옛날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개인이 혹시라도 주식을 싸게 팔면 제재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개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되시겠어요? 개인이 주식을 싸게 팔아도 제재 없다. 아셨죠? 그러니까 손해보고 팔아도 제재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갑법인한테 특수관계자한테 싸게 팔아도 이제는 이 개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제재를 그 당시에 안 했던 거예요. 지금 제재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악용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갑법인이 이 주식 100억 원어치를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건 아들이 세웠잖아요. 그럼 아들이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주식을요. 근데 이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잖아요. 왜냐면 갑법인은 지금 100억짜리 주식을 1억에 샀으니까 저가 매입이죠. 그럼 저가 매입이면 이거는 이득인 거니까 세금을 못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버지가 손해본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이 주식을 파는 건 우리가 손해보건 이득보건 우리가 옛날에는 과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옛날 규정에 따라 세금 안 맞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갑법인은 이득 봤으니까 당연히 세금 안 맞고요.
맞죠? 그다음에 아들은 증여를 실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누구한테도 못 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세금을 못 때리는데 다 그러면 증여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기 아들한테 법인 하나 세우라고 이렇게 싸게 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편법으로 이렇게 증여하는 거 방지하려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그 당시에 A 아버지한테는 제재를 못 때려요. 왜냐면 개인이 주식 파는 건 여러분들 옛날에 과세하지 않았으니까. 알죠? 그리고 아들한테도 때릴 수 없어요. 아들은 실제 증여받은 게 아니거든, 실제로는. 맞죠? 그러면 갑법인을 족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알죠? 그래서 갑법인 너 100억짜리 주식을 1억에 싸게 샀지? 그때 너 1억에 싸게 샀죠? 그럼 100억짜리를 1억 주고 샀으면 99억만큼 이득 보긴 했지만 미실현된 거죠. 실제로 100억에 팔아 실현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미실현된 이 99억을 이렇게 편법 증여하는 걸 방지해야죠. 맞죠? 그래서 미실현됐지만 그냥 이렇게 99억만큼 미실현된 이익을 바로 상대 과세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나중에 실제로 요 갑법인이 시가 100억, 이 주식 100억 있잖아요. 요걸 나중에 팔 때는 과세하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원칙대로라면 여러분 갑법인이 100억에 팔 때 과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100억에 팔 때 과세가 아니라 그냥 100억짜리를 1억에 살 때 바로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아까 배웠던 나중에 팔 때는 그때는 이중과세가 돼버리니까 그때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아이고, 죄송해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다 분개해 볼게요.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줄 거예요. 어떻게 줄 거냐면, 자, 우리가 장부, 이거 무시하시고, 이거 써야 되겠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어떻게 시험에 줄 거냐면, 장부는 지금, 갑법인은 현금이 1억 나갔죠? 1억에 샀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그냥 할게요. 뭐, 매도 가능 증권 이런 게 되겠죠, 주로. 자, 주식 1억. 이렇게 자산 잡을 거예요. 되셨어요? 이거 유형 자체 세무조정 외우셔야 돼요. 1, 2점짜리인데 이걸 복잡하게 막 분계급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근데 세법은 분명히 여러분들 갑법인은 아버지한테 1억 줬죠? 맞죠? 1억 줬지만 지금 당장에 과세를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미실현된 이익이지만. 맞죠? 실제로는 100억에 팔아야 실현된 거지만 싸게 매입할 때 수익으로 99억을 때리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아까 어떻게 해요? 이 미실현된 이익만큼 자산이 늘어야 나중에 얘를 팔 때 자산이 없어지면서 그만큼 수익을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주식이 얼마야 되는 거예요? 100억, 100억이죠, 여러분들. 되셔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요 B는 팔 때 과세가 되는 거, 팔 때 수익 적을 거고. 그럼 얘는 지금 당장에 수익 99억이 나중에 팔 때 또 수익 99억 되면 이중과세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당장에 우리 과세가 된 것만큼은 자산을 왜 늘리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세법은? 오케이. 나중에 처분할 때 이중과세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무조정은 얘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입금 산입. 맞죠? 수익이 세법이 많으니까요. 입금 산입이고 그만큼 자산이 더 많겠죠. 자산을 더 늘려야 되니까 미실현된 이익 과세되는 것만큼. 입금 산입 유보예요. 항상 무조건 이거 나오면.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갑법인 입장에선 특수관계자죠. 특수관계자인 개인이죠. 아버지. 개인한테 주식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을 싸게 매입할 때만 과세해요.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법인 아닙니다. 아시죠? 예전에는 개인의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싸게 팔아도 과세 안 했던 거예요. 처분하면. 근데 다른 건 다 제재했었어, 옛날에도. 알죠? 그래서 이걸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 나오면 입금산입 무조건 여러분들 플러스 유보입니다. 알죠? 자, 됐고요.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여러분들. 네, 그냥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마치죠. 숙제 내고. 자, 자산부채 평가. 여기는 말문제만 대비해 주신 말문제. 됐죠? 내일 실기는 2개 할 거예요, 2개.